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국에서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정치 토크쇼죠. 바로 매불쇼의 한 에피소드를 아주 객관적으로 해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고도로 극화된 매체가 어떻게 사실과 허구를 교묘하게 섞어내는지, 그리고 패널들이 복잡한 법적, 시스템적 문제들을 어떤 프레임으로 대중에게 전달하는지 낱낱이 분석해 볼 텐데요.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쇼가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기 위해 어떤 방송 기법을 쓰고 어떤 논리를 펼치는지 그 이면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5가지 핵심 안건입니다. 방송이 만들어낸 가상의 타임라인부터 시작해서요. 영부인 재판, 대통령 혐의 논쟁, 검찰 개혁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독점과 로비 문제까지 쭉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방송의 풍자적 타임라인부터 들어가 보죠. 쇼가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 시작부터 정말 강렬합니다. 극적인 오디오 몽타주 기법으로 청취자들의 귀를 확 끌어당기거든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음성으로 시작해서 곧장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심지어 내란죄를 적용해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가상의 재판부 음성까지 들려주죠. 그리고 대미를 장식하는 건 2025년 6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선서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건 실제가 아닙니다. 쇼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아주 자극적인 대체 현실 시나리오인 거죠. 그리고 단순히 소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쇼는 우리가 매일 인터넷에서 접하는 위키백과 형식을 그대로 빌려와서 가상의 이재명 정부 항목을 화면에 띄워줍니다. 이런 정교하게 조작된 온라인 결과물들은 청취자들로 하여금 이 풍자적인 시나리오를 마치 당장 눈앞에 다가온 진짜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엄청나게 강력한 몰입장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극적인 세팅 위에서 현실의 재판 결과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영부인 항소심 판결을 통해 해체해 보겠습니다. 패널들이 정말 치열하게 열변을 토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최근 영부인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는데요. 주가 조작이나 통일교 관련 의혹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방송의 패널들은 이 무죄 판결을 그야말로 맹비난합니다. 이미 육성 녹취록을 통해 공천 관련 논의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무죄를 때린 건 상식적으로나 증거로 보나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주장이죠. 방송 보도에 따르면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을 다 합쳐서 결국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거기에 거액의 벌금과 추징금까지 부과됐고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패널들은 이 4년이라는 숫자에 만족하기는커녕 앞서 말한 무죄 부분 때문에 재판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대법원에서의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걸까요? 그 단서는 바로 다음 대통령 혐의 논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대통령 혐의 논쟁과 분리재판에 대한 법적 주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결정적인 법적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형법 제37조 경합범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어떤 한 사람이 판결이 나기 전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걸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같이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한 변호사 패널이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죠. 현재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체포 방해나 내란 등 여러 건으로 이른바 찢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건 큰 문제라는 겁니다. 방송에 출연한 게스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재판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건 명백한 법적 꼼수라는 거예요. 만약 이 경합범 원칙을 제대로 적용해서 내란 수괴죄와 체포방해죄를 하나로 병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법리상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을 따라야 하거든요. 내란죄는 법정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뿐이기 때문에 재판을 합치는 순간 최고 형량을 도저히 피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이걸 피하려고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쪼개고 있다고 꼬집는 거죠. 네 번째 파트는 시스템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검찰 개혁, 특히 수사권을 둘러싼 치열한 기관 간의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시죠.
패널들은 현재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권 개혁 방향을 두 가지 모델로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우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직접 보완 수사권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찰은 검찰이 직접 끼어들지 말고 경찰 쪽에 수사를 보완해달라고 요청만 하는 보완 수사 요구권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죠. 방송은 이 구조 속에서 일선 경찰들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권한을 다시 검찰에 뺏기고 있다고 느끼는 현장의 불만을 아주 비중 있게 다뤄줍니다. 데이터로 보면 상황이 참 흥미롭습니다. 방송은 검찰이 보도자료를 뿌려서 마치 대다수의 경찰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찬성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꼬집습니다. 하지만 패널들이 들고 온 실제 수치를 보면 직접 수사권에 찬성하는 경찰은 35.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4.8%는 현행 유지를 원하거나 반대한다는 거죠. 권력을 두고 벌이는 기관들의 여론전이 언론을 통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기업 독점과 로비 문제, 특히 쿠팡 논란을 어떻게 정치적 이슈로 연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토크쇼임에도 불구하고 출연한 국회의원이 거대 플랫폼인 쿠팡을 향해 정말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쿠팡이 한국의 규제를 피하려고 미국 의회에 로비하고 심지어 외교나 안보 동맹까지 압력 카드로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끼어 팔기를 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시장을 쥐고 흔든다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하죠. 패널들은 이걸 단순한 기업의 갑질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으로 묶어버립니다. 여기서 게스트들이 가장 주목하는 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입니다. 공정위가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동일인으로 콕 집어 지정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국인이라도 꼼수 쓰지 못하게 묶어서 국내 대기업 규제의 틀 안으로 멱살 잡고 끌고 온 겁니다. 패널들은 쿠팡이 막대한 로비 자금을 쏟아붓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국내 독점 체제를 위협하는 이 규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자, 이번 해설 자료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 마지막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습니다. 극적인 풍자, 패널들의 열정적인 법리 해석, 그리고 거침없는 비판이 한데 뒤섞인 이런 정치 토크쇼들, 과연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빚어내고 있을까요? 때로는 딱딱하고 복잡한 문제를 아주 속 시원하고 쉽게 풀어주는 창구가 되기도 하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방향으로 대중의 양극화를 더욱 뾰족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가 쏟아내는 정보의 진짜 이면을 꿰뚫어보는 여러분만의 예리한 통찰력,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